브루스 커밍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 하나님의 기이한 서적을 치워버리는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자들의 거짓과 선동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 시리즈를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굳이 왜 브루스 커밍스냐? 한국 역사에 대한 인식, 국가 간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자, 그런데 원래 교회를 부수려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이라는 한국과 미국이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런 거짓과 선동들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필터링하지 못한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민족사 최고의 약사자가 누구냐? 김일성이죠. 그런데 이 김일성을 고전적인 로빈 후드, 가장 유명한 지도자, 위대하고 유능한 지도자라고 격찬하는 브루스 커밍스식의 주장, 황당한 얘기예요. 그런데 브루스 커밍스가 만들어 놓은 김일성에 대한 왜곡 과장, 대한민국은 물론 해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날선 낯이 돼서 지금도 세상을 떠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서 북한,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강연을 하는 이 종북신의 연구가로 알려져 있는 로렌스 팩이라는 분이 2020년 5월 20일 한국 인터넷 언론에 이런 글을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설득력 있는 얘기에서 제가 인용을 해봅니다. 브루스 커밍스에 대한 얘기를 해놨어요. 브루스 커밍스는 비단 그가 교편을 잡았던 시카고 대학뿐 아니라 모든 미국 대학의 한국 현대사 분야에서 이쪽에 종교 재판소장의 위치를 구축을 했다. 그는 박사학위를 준비하는 젊은 학생들의 염라대왕으로 군림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로렌스 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학 학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 현대사 분야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치밀하게 입수한 뒤에 그 사람이 메인주가 됐건 아리조나주에 있건 뭐 어디에 있건 상관없이 이 학생이 박사학위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 자신을 그 학생의 학위 논문 심사 교수 중 하나로 받아들이도록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 학생들이 그가 강요하는 한국 현대사 인식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거부한다면 학교 당국으로 하여금 그들에 대한 박사학위 수여를 거부하도록 작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연구에 난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참 악한 일이죠. 근데 뭐 한국에서도 좌익 성향 학자들이 이런 짓들을 많이 벌입니다. 그러니까 우익 성향 학자들은요, 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익 성향 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좌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중에 뭐라 그래야 되나요?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는 표현일까요? 근데 좌익 학자들은 철저하게 좌익만 키우고 우익 성향이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실을 말라버립니다. 이게 이제 브루스 커밍스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참 이게 제 옛날 생각이 나니까 좀 말이 셀 수도 있는데.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브루스 커밍스에 대한 얘기 좀 더, 로렌스 팩의 얘기를 좀 더 인용해 볼게요. 대부분의 미국 대학들은 한국 현대사 분야의 1인자로서 그의 명성을 수용하는 한편, 그로부터의 보복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의 요구에 굴복을 했고, 그로 하여금 그런 학문적 독선을 향유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일상화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 현대사 분야에서 그에게 추종하기를 거부하는 연구자들은 철저히 도태시켰다는 겁니다.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그러다 보니까 학계가 온통 좌경화됐는데 미국은 한국학이라는 게 사실 좁은 분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문자로들을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다 도배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같은 사정 때문에 한국 현대사를 주제로 하는 대부분의 박사학위 논문들의 작성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중요하기 짝이 없는 커밍스의 승인을 획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논문 서문에 커밍스를 찬양을 했고 그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데 정력을 기울이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거 참 슬픈 일이죠. 이게 한국인들이 북한 연시 못하도록 막는 견고한 진이 돼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브루스 커밍스를 위해 수정주의 사관, 한국의 민중주의 역사관, 북한의 주체사상 역사관, 김일성을 영웅으로 이승만을 폭군으로 묘사하는 이런 시가 사실이 아닌 거예요. 이게 부분적으로 이승만이 했던 그 실수, 인간이니까 실수를 하죠. 이런 실수를 과장하고 김일성이 했던 거짓과 날조된 얘기들을 이거를 부풀려서, 그래서 마치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처럼 북한 체제는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시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거짓말 따라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김일성이 소련의 꼭두각시였는데 북한의 지배자가 된 거예요. 북한은요, 헌법과 국호도 스탈린이 지어준 거예요. 6.25 남침 작전 계획도 소련 군대가 작성해 줬습니다. 말은 주체 사상이라 그러지만 주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죠. 스탈린 힘을 빌려서 모르모토처럼 북한 체제를 만든 자입니다. 동종을 치는 전쟁을 벌였고 한반도를 국제 전쟁터로 만든 게 바로 김일성입니다. 중공군이 왜 인해 전술로 한반도 전쟁에 개입을 합니까? 김일성이 불러들인 거예요. 중국 만주 이 담동 지역에 가면 항미 원조 전쟁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항미 원조 전쟁 기념관. 여기 보면은요, 1950년 김일성과 박헌영이 모택동에게 보낸 자필 편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김일성이 편지를 썼을 때 인천 상륙작전으로 북한군이 도망가는 시점이에요. 이때 편지를 쓴 거예요. 모택동한테.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요, 우리 자체의 힘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택동한테 도와달라고 막 읍소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당신, 이 모택동이죠, 당신의 특별한 원조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군이 38선 이북을 침공하게 될 때는 약속한 바와 같이 중국 인민군의 직접 출동이 절대로 필요하게 됩니다. 약속한 바와 같이. 그러니까 사전에 약속을 한 거예요. 스탈린이 김일성한테 너 남침을 하려면은 내가 탱크는 지원해주고 군비는 지원해줄 텐데 군대는 직접 지원할 수 없어. 그런데 만일 위기가 되면, 위기 상황이 되면은 중국 공산당 군대가 개입할 수 있도록 모택동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라고 얘기했다 그러죠. 이걸 편지로 쓴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허락을 이미 맡지 않았습니까? 개입해 주십시오. 그래서 인해 선술로 중국 군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휴전선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 편지는 유엔군 쳐들어왔으니까 중국인민해방군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약속한 바와 같이. 그리고 실제로 6.25 전쟁 터지고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제 한국이 미주복 지역을 회복할 상황까지 갔을 때 모택동이 10월 19일 인민해방군을 항미 원조군이라는 이유로 지원군으로 위장해서 압록강을 건너게 하죠. 김일성은 6.25 당시에 두 번의 민족 반역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전쟁을 일으킬 때 스탈린 모택동의 도움을 받았고, 다시 한국군이 북진을 할 때 중국 공산당 군대를 끌어들여서 통일을 저지했습니다. 이때 중국 군대 들어오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1950년 10월 말 정도면 통일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400만 명의 인명이 살상된 거예요. 김일성 때문에. 김일성은 우리 민족 300만, 그리고 중국군, 미군 다 합쳐서 400만 정도를 전쟁으로 몰아가서 죽게 만든 한민족 역사상 최악의 반민족 세력입니다. 아니, 이런 말은 설명이 안 되는 그냥 적그리스도 같은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근데 이런 자를 미워하고 말이죠. 김일성은 6.25 이전에도 10월 대구폭동, 조선 정판사 위패 사건, 여순 반란 사건, 제주 4.3 사태, 이거 배후에 다 김일성이 있죠. 소련 스티코프 대장 문서 등에서 나중에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이 여러 가지 문서들이 공개가 됐잖아요. 이 문서 등에 밝혀진 사실입니다만은 김일성은 미군 포로는 다 돌려주면서 수만 명에 달하는 국군 포로는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민족보다 동족을 더 핍박했던 자란 말이에요. 이런 사악한 자예요. 악마 같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김정일은 또 어떻습니까? 김일성과 김정일은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이 테러, 대통령 목숨을 노린 테러를 여러 차례 했고요. 서울올림픽 방해하기 위해서 1968년 2.1 청와대 습격 사건, 1974년 8.15 유경수 여사 암살 사건, 1983년 19 아웅산 테러 사건, 1987년 11월 29일 칼기 폭파 사건, 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한 거예요.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90년대 중후반에 취약계층 300만에게 배급을 끊어버리고 이들을 굶겨 죽여버렸죠. 이 동족이라는 게 부끄러운 자입니다. 이런 자를 옹호하고 그거로 자기 권위를 만들어서, 참 세상이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자들이, 이런 악한 자들이 창고를 하고 있는 게 세상입니다.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더 심해지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읊조리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선이 승리하고 악이 멸망하는 겁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될 것을 믿으며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하는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서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한한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이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세상 권세 영광을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지옥인 거예요. 이수가 없기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말은 기름보다 유하고 실상은 뽑힌 칼처럼 사람을 상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짐들, 걱정, 근심, 염려,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들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예수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로다. 평안해진 자들,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자들, 그들의 입술의 선포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악이 무너질 것이다. 북한의 우상숭배의 진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밤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 저희들은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이 민족의 거짓과 선동이 이게 보니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어둠이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북한 우상체제가 무너지게 하시며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선한 뜻을 알고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온 열방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어 이스라엘 파도가 한반도에 밀어붙이게 하옵소서. 주님 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